조선왕조 500년, 그 찬란하고 장엄한 역사의 휘장 뒤편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단청 아래에서는 종종 피비린내 나는 비명과 은밀한 음모가 뒤섞여 흘렀죠. 절대 권력의 정점에서 피어난 가장 잔혹한 비극들은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 그리고 어떤 이유로 벌어졌던 걸까요?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라지만 그 기록의 행간에는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이들의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스쳐 지나갔던 몇 줄의 기록 뒤에 감춰진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투쟁과 인간 본연의 적나라한 욕망이 빚어낸 처절한 드라마.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의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 조선왕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극의 주인공은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왕관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소년, 단종입니다. 거대한 용상에 앉은 12살의 어린 왕은 불안한 눈빛으로 쟁쟁한 공신들이 가득한 편전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 문종의 일은 죽음으로 옥좌에 올랐지만 그에게는 굳건한 신하들보다 야심에 찬 숙부, 수양대군이 더 가깝고도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수양대군은 칼을 차고 이압적인 자세로 서서 어린 조카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머지않아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피바람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결국 계유정난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스스로 용상에 올랐고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다가 머나먼 유배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가 유배된 곳은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험준한 절벽으로 막힌 그야말로 고독한 섬이었습니다. 푸른 소나무 숲만이 어린 왕의 유일한 번이었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세상과의 단절을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적막한 유배지에서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궁궐에 화려했던 나날들, 다정했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숙부의 얼굴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온 금부도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사약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17, 꽃다운 나이의 단종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하게 독을 마셨고 그렇게 조선의 6번째 왕은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은 혈육의 정마저 가차없이 삼켜버렸고 한 어린 왕의 비극적인 죽음 위에는 새로운 왕조의 섰을 퍼런 시대가 열리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손꼽히는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 영조의 기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실망과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쩌렁쩌렁한 영조의 질책이 어전을 가득 메울 때면 총명했던 왕세자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자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도세자는 점차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벌이기 시작했죠. 기록에 따르면 그는 궁녀와 내시들을 까닭없이 해치거나 밤늦도록 궁궐 밖을 떠돌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정신병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냉대와 정적들의 음모가 만들어낸 비극적 발현이었을까요? 그 비극의 정점은 1762년에 어느 무더운 여름날 찾아왔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영조는 세자를 불러다 폐서인하고는 거대한 뒤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좁고 어두운 뒤주 안에 갇혔고 그 입구에는 거대한 못이 박혔습니다. 뒤주 주변을 서성이던 수많은 궁인들은 그 안에서 들려오는 세자의 처절한 절규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공포,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뒤주 속의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8일 만에 세자는 굶주림과 질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왕이 세자를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의문을 남기며 우리에게 부자 관계의 비극과 권력의 비정함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는 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의 한이 아들의 광기로 이어진 패비 윤씨와 연산군의 이야기입니다. 성종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계비 윤씨는 투기가 심하고 성품이 거칠다는 이유로 결국 궁궐에서 쫓겨나 폐서인되고 맙니다. 그녀는 외로운 사가에서 아들 융, 훗날의 연산군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도 어김없이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묻힌 흰 적삼을 남기며 언젠가 아들이 이 원한을 갚아주리라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의 저주는 훗날 조선 궁궐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됩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성장한 연산군은 왕위에 오른 뒤에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오열했고 그 슬픔은 이내 세상을 향한 지독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사화의 광풍이 시작된 것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폐위와 사사에 관련된 인물들을 모조리 찾아내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 참시까지 서슴지 않았죠. 한때는 질서와 위엄이 가득했던 궁궐 내부는 비명과 피로 얼룩졌고 연산군은 점차 이성을 잃고 폭정을 휘두르는 군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들의 손을 통해 더 끔찍한 비극을 낳은 비극의 대물림이었던 셈입니다.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약자였습니다. 마지막 비극의 주인공은 선조의 유일한 적통 아들로 태어났으나 그 신분 때문에 오히려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영창대군입니다. 어린 영창대군은 궁궐에서 해맑게 뛰어놀며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이복형인 광해군이 즉위하자 그의 운명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죠. 영창대군의 존재 자체가 광해군의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신하들은 그를 역모의 주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8살의 어린아이는 정쟁이 희생양이 되어 머나먼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 인목대비와 눈물로 헤어지며 유배길에 오르던 어린 대군의 불안한 표정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강화도의 차가운 방에 홀로 갇힌 영창대군은 매서운 추위와 외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귀하게만 자랐던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죠.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화부사 정왕은 광해군의 측근인 이이첨의 사주를 받아 더욱 잔혹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영창대군이 갇힌 방의 아궁이에 밤낮으로 불을 지펴 방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좁은 방은 이내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고 어린 대군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다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9살,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겪은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를 증살이라 부르며 핏빛 정쟁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한 개인의 삶을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조선왕실의 비극들은 단순히 운이 나빴던 몇몇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종의 죽음, 사도세자의 절규, 연산군의 광기, 그리고 영창대군의 희생은 모두 왕좌를 둘러싼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권력 그 자체가 가진 비정한 속성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었죠. 왕족이라는 특권은 때로 빛나는 왕관이 아니라 목에 씌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그들의 운명을 옥죄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무서운 정적이 되고 혈육의 정의 권력이라는 대해 아래 아무렇지 않게 희생되는 곳, 그곳이 바로 화려함 뒤에 가려진 조선왕실의 또 다른 얼굴이었던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동시에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비극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